어머니, 아직도 화가의 꿈 버리지 못하셨어요? 이 나이에? 웃기지 마세요. 그냥 집안일이나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이에요.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제 며느리예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죠. 저는 평생 그림 그리는 게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연필만 쥐면 뭐든 그렸죠. 나무도 그리고 꽃도 그리고 하늘도 그렸어요. 결혼하고 애들 키우느라 바빴지만요. 틈만 나면 그림을 그렸어요. 남편은 이해해줬어요. 당신은 그림 그릴 때가 제일 행복해 보이요. 라고 했죠. 그런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로는 아들 내외랑 손녀랑 같이 살고 있어요. 남편 없이 혼자가 되니까요. 그림이 더 절실해졌어요.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외롭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달랐어요. 처음에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햇빛도 잘 들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돌아오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거실이 온통 물감 냄새예요. 제 친구들 오는데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제 방으로 옮겼죠. 그랬더니 또 싫대요. 방에서 그림 그리시면 환기가 안 되잖아요. 그냥 그만 그리세요. 그만 그리라고요. 결국 저는 집 뒤편 작은 창고로 쫓겨났어요. 물건 버리는 그 창고요. 좁고 어둡고 추워요. 겨울에는 손이 꽁꽁 얼어서 붓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거기가 제일 편했어요. 아무도 뭐라 안 하니까요. 며느리는 제 그림을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시대에 이런 그림은 좀, 그죠? 트렌디하지도 않고. 솔직히 누가 봐요, 이런 거. 어느 날은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어요. 거실에 걸린 제 그림을 보더니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취미로 그리시는 건데 좀 유치하죠? 애들 그림 같지 않아요? 곧 치울 거예요. 친구들이 웃었어요. 귀여우시긴 한데 거실엔 좀 하면서요. 저는 창고 문틈으로 다 들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래도 참았어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거니 했어요. 창고에는 제가 평생 그린 그림들이 가득 쌓여 있어요. 몇십 년 동안 그린 것들이요. 캔버스만 수백 개는 될 거예요. 하나하나가 제 추억이고 제 삶이에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이해 못 하더라고요. 어머니, 창고 정리 좀 해야겠어요. 그림이 너무 많아서 짐도 못 넣겠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는 몰랐죠.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자기가 무시한 그 그림들이 나중에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거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겠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 누군가의 꿈을 무시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꿈이 무시당하고 있나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할머니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박영숙 할머니는 오늘도 창고 문을 열었어요. 낡은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안은 어둡고 좁았어요. 겨울이라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할머니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쪽 벽면에는 캔버스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할머니가 평생 그린 그림들이었죠. 작은 의자에 앉아 새 캔버스를 꺼냈어요. 오늘은 뭘 그릴까 생각하다가 창고 문틈으로 보이는 마당의 동백나무를 그리기로 했어요. 붓에 물감을 묻혔어요. 손이 차가워서 붓을 잡기가 쉽지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그림을 그리는 이 시간만큼은 행복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유진이가 퇴근한 거예요. 할머니는 붓을 내려놓고 창고 문을 살짝 열었어요. 며느리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죠. 조금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할머니가 창고를 나와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인사했어요.
유진아, 왔구나. 힘들었지? 며느리가 고개를 들더니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코를 킁킁거렸어요. 어머니, 또 창고에서 그림 그리셨어요? 응. 오늘은 동백꽃을 그렸어.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림 그리는 거,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할머니는 놀라서 며느리를 봤어요. 왜? 그러니? 어머니 나이가 이제 70 가까이 되셨잖아요. 화가가 되시려는 것도 아니고 취미치고는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창고에 그림이 너무 많아요. 공간도 아깝고요. 요즘 시대에 누가 손으로 그림을 그려요? AI도 그림 그리는데. 할머니는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좋아한다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그 시간에 서연이 숙제 봐주시든지 집안일 도와주시든지 하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았어. 미안하구나. 며느리가 다시 휴대폰을 봤어요. 저녁은 제가 시켜 먹을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할머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당신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리시오. 내가 며느리한테 말할게. 하지만 남편은 이제 없었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봤어요. 마당에 동백나무가 보였죠. 아까 그리던 그 나무요. 예쁜 꽃이 피어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배달 온 치킨을 식탁에 놓고 다 같이 둘러앉았어요. 할머니, 며느리, 아들 민수, 그리고 손녀 서연이요. 서연이가 치킨을 먹으면서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그림 그렸어요? 응. 할머니가 동백꽃 그렸어. 우와, 나중에 보여줘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서연아, 할머니 바쁘시니까 방해하지 마.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치킨만 먹었어요. 아들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림은 취미니까 그냥 두시지. 여보, 당신은 매일 회사 가니까 몰라요. 집에 그림이 얼마나 많은지. 창고가 그림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그래도 엄마가 좋아하시는 건데. 며느리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좋아요. 알았어요.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어차피 어머니는 제 말 안 듣으시잖아요.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할머니는 밥맛이 없었어요. 치킨 한 조각만 먹고 일어났죠. 먼저 들어갈게. 방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이 나이에 그림 그리는 게 이상한 걸까? 할머니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에요.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죠. 가족들이 하나둘 식탁에 앉았어요. 며느리가 밥을 먹다가 말했어요. 아, 어머니. 오늘 오후에 제 친구들이 집에 와요. 그러니까 거실 좀 치워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못 치우면 되니? 며느리가 거실 벽을 가리켰어요. 거기 걸려있는 그림이요. 어머니가 그린 거. 저거 좀 치워주세요. 할머니는 그쪽을 봤어요. 작은 풍경화 한 점이 걸려 있었어요. 할머니가 작년에 그린 거였죠. 바닷가 풍경이었어요. 저것도 치워야 하니? 네. 친구들 오는데 좀 그렇잖아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먼저 회사로 나갔고 아들도 출근했어요. 서연이는 학교에 갔죠. 집에 혼자 남은 할머니는 거실로 갔어요. 벽에 걸린 그림을 내렸어요. 자기가 몇 달 동안 공들여 그린 그림이었어요.
바다를 보며 그렸던 기억이 났죠. 할머니는 그림을 들고 창고로 갔어요. 다른 그림들 사이에 조용히 세워뒀어요. 오후가 됐어요. 현관벨이 울렸어요. 며느리 친구들이 온 거예요. 할머니는 자기 방에 있었지만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이거 어디 갔지? 아, 맞다. 치웠네. 친구 한 명이 물었어요. 뭐 치웠어? 아, 여기 시어머니가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거든. 좀 유치해서 치웠어. 여자들이 웃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림 그려? 귀엽네. 취미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좀 그렇더라고. 애들 그림 같아.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할머니는 방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봤어요. 며느리와 친구들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 친구가 말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취미 있으시면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취미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집착이에요. 매일 창고에서 그림만 그려요. 에이, 그래도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건데.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솔직히 창고가 그림으로 가득 차서 짐도 못 넣겠어요. 언제 다 치우시려나.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어요. 방문을 조용히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내 그림이 짐이구나.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녁이 됐어요. 친구들이 다 가고 가족들이 집에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저녁을 차렸지만 식탁에 나가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저녁 안 드세요? 배 안 고파서. 너희들끼리 먹어. 며느리가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그림을 그만 그려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림 없이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밤이 깊었어요. 모두가 잠든 시간이에요.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아서 창고로 갔어요. 불을 켜고 쌓여있는 그림들을 하나씩 봤어요. 젊었을 때 그린 그림, 아이들 키우면서 그린 그림, 남편과 함께 여행 가서 그린 그림.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어요. 할머니는 그림을 쓰다듬었어요. 이게 정말 쓸모없는 걸까? 할머니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그때였어요. 창고 문이 살짝 열렸어요. 서연이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안 주무세요? 할머니가 놀라서 돌아봤어요. 서연아, 너 왜 안 자니? 할머니가 안 계셔서요. 화장실 갔다가 방에 안 계시길래. 서연이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림들을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우와, 이게 다 할머니가 그린 거예요? 응. 할머니가 오래오래 그린 거야. 서연이가 그림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바다 그림이었어요. 이거 진짜 예뻐요. 진짜 바다 같아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서연이는 할머니 그림이 예쁘게 보여? 네. 진짜 예뻐요. 우리 미술 선생님보다 더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 서연아. 서연이가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 그림 계속 그리세요. 전 할머니 그림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할머니는 서연이를 꼭 안았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마음을 먹었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해도 그림은 계속 그리기로요. 이건 할머니의 삶이니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창고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며느리 말에 상처받았지만 그림을 그만둘 수는 없었죠. 이날도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했어요. 빨래를 돌리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거실을 닦았어요. 그리고 점심 준비를 마친 뒤 창고로 향했죠.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할머니는 패딩을 꼭 여미고 의자에 앉았어요. 오늘은 무엇을 그릴까 생각하다가 서연이 얼굴을 그리기로 했어요. 어젯밤 서연이가 자기를 안아주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붓을 들고 캔버스에 서연이 눈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였죠. 며느리는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이상했어요. 창고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어요. 며느리가 여자 2명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친구들이 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조용히 붓을 내려놓고 창고 문을 살짝 열어뒀어요. 거실에서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아, 집 진짜 깔끔하다. 그치? 요즘 인테리어 다시 했어. 여자들이 소파에 앉는 소리가 났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잠깐만 커피 내올게.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창고에 그냥 있어야 할지, 나가서 인사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때 거실에서 한 여자가 말했어요. 근데 유진아, 여기 전에 그림 걸려있지 않았어? 할머니는 귀를 기울였어요. 며느리가 커피를 들고 나오면서 대답했어요. 아, 그거 치웠어. 왜? 나는 괜찮던데.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린 건데 솔직히 좀 그랬어. 손님 오는데 창피하잖아. 여자들이 웃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림 그려? 응. 취미래. 근데 수준이 좀 말하기 뭐하지만 유치원생 그림 같아.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른 여자가 말했어요. 에이, 그래도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건데.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야. 거의 집착 수준이야. 매일 창고에서 그림만 그려. 집안일도 대충 하고.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집안일을 대충 한 적이 없었어요. 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차렸는데. 3번째 여자가 말했어요. 그래도 취미 있으시면 좋은 거 아니야? 외롭지 않으시게. 며느리가 웃었어요. 취미는 무슨. 창고가 그림으로 가득 차서 짐도 못 넣겠어. 언제 치우시려나. 그럼 버리면 되지. 내가 버리고 싶지. 근데 뭐라고 하시잖아. 그림이 다 추억이래. 여자들이 다시 웃었어요. 추억이라니 귀여워.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자기가 평생 그린 그림들이 며느리한테는 그냥 쓰레기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졌어요. 여자 한 명이 물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창고에서 또 그림 그리고 계실걸. 매일 거기 박혀 계셔. 아, 그래? 응. 솔직히 나이도 있으신데 좀 쉬시면 좋을 텐데. 그림만 그리시니까 걱정이야. 할머니는 화가 났어요. 걱정은 무슨 걱정이에요. 지금 친구들 앞에서 자기를 비웃고 있잖아요. 할머니는 창고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의자에 앉아 캔버스를 봤어요. 반쯤 그려진 서연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붓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거실에서 여자들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재밌었어. 다음에 또 만나자. 그래, 안녕. 현관문이 닫혔어요. 할머니는 창고에서 나와야 하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창고에 더 있기로 했어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할머니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부엌으로 가려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친구들 왔었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저녁은 제가 시킬 테니까 어머니는 쉬세요. 아니야. 내가 할게. 괜찮아요. 오늘 치킨 시킬 거예요. 할머니는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며느리를 쳐다봤죠. 유진아. 네. 나는 집안일 대충 한 적 없어.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가 뭔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내 말을 다 들었을까? 아니면 자기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어요. 저녁이 됐어요. 치킨이 배달됐고 가족들이 식탁에 앉았어요. 할머니, 며느리, 아들 민수, 그리고 서연이요. 서연이가 밝게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서연이 얼굴 그렸어. 진짜요? 나중에 보여줘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서연아, 먹을 때는 조용히 먹어. 서연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아들 민수가 할머니를 봤어요. 엄마, 오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할머니가 억지로 웃었어요.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무리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림 그리시다가 힘드신 거 아니에요? 요즘 너무 오래 창고에 계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거기 춥잖아요. 감기라도 걸리시면 어떡해요. 좀 쉬시는 게 어때요? 할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유진아,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 그만하고 싶지 않아.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요. 근데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할게.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아들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자, 이제 그만하고 밥 먹어요. 할머니는 치킨을 조금 먹었지만 맛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오늘 친구들한테 했던 말들이 자꾸 생각났어요. 유치원생 그림 같아. 창고가 그림으로 가득 차서 짐도 못 넣겠어. 언제 치우시려나. 할머니는 밥맛이 없었어요. 먼저 들어갈게. 할머니가 일어나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며느리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냥 짐이었어요. 귀찮은 존재였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에요.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어요. 평소처럼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어요. 며느리가 일어나 식탁에 앉았어요. 어머니, 아침 준비하셨어요? 응. 며느리가 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제 회사 사람들이 집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실 좀 깔끔하게 해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며느리가 회사에 가고 아들도 출근하고 서연이도 학교에 갔어요. 할머니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거실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닦고 부엌을 정리했어요. 모든 일을 마치고 나니 오후가 됐어요. 할머니는 창고로 갔어요. 의자에 앉아 어제 그리던 서연이 그림을 봤어요. 붓을 들었지만 그림을 그릴 마음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창고에 쌓인 그림들을 하나씩 봤어요. 젊었을 때 그린 풍경화, 남편과 여행 갔을 때 그린 바다 그림,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린 가족 그림.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어요. 할머니는 그림을 쓰다듬었어요. 이게 정말 쓸모없는 걸까? 할머니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며느리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 손님 많아요. 취소됐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었어요. 또 거실을 치우고 또 눈치를 보고 또 창피를 당할 뻔했잖아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림을 봤어요. 이 그림들을 정말 치워야 하나? 할머니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치울 수가 없었어요. 이건 할머니의 인생이었으니까요. 며칠이 또 지났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창고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하지만 예전만큼 즐겁지 않았죠. 며느리의 말들이 자꾸 생각났어요. 유치원생 그림 같아. 언제 치우시려나? 할머니는 그림을 그리다가도 자꾸 멈췄어요.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어요. 가족들이 하나둘 식탁에 앉았어요. 며느리가 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창고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창고? 네. 요즘 짐이 너무 많아서 넣을 데가 없어요. 좀 정리하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짐인데? 서연이 겨울옷이랑 계절 가전 같은 거요. 창고가 그림으로 가득 차서 공간이 없잖아요. 아들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림은 그냥 두면 안 돼?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당신이 창고 가봤어? 캔버스가 수백 개는 돼요.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다고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조금씩 정리할게. 언제요? 어머니 혼자 하시면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불안했어요. 며느리가 도와준다는 게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에이, 뭐가 괜찮아요. 같이 하면 빨리 끝나죠. 며느리가 이미 마음먹은 것 같았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자, 그럼 지금 할까요? 지금? 네. 오늘 안 하면 또 미루잖아요.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와 함께 창고로 갔어요. 창고 문을 열자 쌓여있는 캔버스들이 보였어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와, 진짜 많네요. 이거 다 언제 그리셨어요? 평생 그린 거야. 며느리가 캔버스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풍경화였어요. 할머니가 10년 전에 그린 거였죠. 이런 건 오래됐으니까 버려도 되겠네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안 돼. 왜요? 어차피 안 보시잖아요. 그래도 그건 내가 남편이랑 여행 갔을 때 그린 거야. 며느리가 캔버스를 다시 내려놨어요. 알겠어요. 그럼 어머니가 직접 골라주세요. 뭘 버릴지.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버리긴 뭘 버려. 어머니, 이거 다 둘 수는 없어요. 공간이 없다고요. 절반은 버리셔야 해요. 절반? 네. 아니면 최소한 3분의 1이라도요. 할머니는 캔버스들을 봤어요.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어요. 어떻게 버려요? 나는 버릴 수 없어. 며느리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거 다 어디다 쓸 건데요? 전시회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그림들 요즘 시대에 맞지도 않아요. 다 비슷비슷하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비슷하지 않아. 다 다른 그림이야. 네, 알아요. 근데 일반 사람이 보기엔 그냥 다 풍경화예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혼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집안일 할게요. 며느리가 창고를 나갔어요.
할머니는 혼자 남았어요. 캔버스들을 하나씩 봤어요. 젊었을 때 그린 그림, 아이들 키우면서 그린 그림, 남편 잃고 외로울 때 그린 그림. 다 소중했어요. 하나도 버릴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할머니는 창고에서 나와 부엌으로 갔어요. 점심을 준비하려는데 며느리가 먼저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라면 드실래요? 응. 둘이 조용히 라면을 먹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 말이 좀 심했죠? 미안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진짜 공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라면을 먹다가 멈췄어요. 유진아, 나한테 그림은 전부야. 알아요. 근데 어머니, 현실을 봐야죠. 이 나이에 화가가 되실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화가가 되려고 그리는 게 아니야. 그냥 좋아서 그리는 거야. 그럼 취미로 하시되 적당히 하세요. 이렇게 수백 개씩 쌓아두는 건 좀. 할머니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먼저 들어갈게.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오후가 됐어요. 할머니는 방에서 나와 다시 창고로 갔어요. 캔버스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걸 버려야 하나?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학교 다녀온 서연이었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서연이가 창고로 뛰어왔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냥 그림 보고 있어. 서연이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와, 그림 진짜 많다. 할머니, 이거 다 언제 그렸어요? 오래오래 그렸지. 서연이가 캔버스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이거 예뻐요. 이건요? 그건 할머니가 너희 아빠 어렸을 때 그린 거야. 진짜요? 우와. 서연이가 다른 그림들도 하나씩 봤어요. 할머니는 정말 그림을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서연이는 할머니 그림이 좋아? 네. 진짜 좋아요. 서연이가 할머니를 안았어요. 그때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어디 있어? 창고요. 며느리가 창고로 왔어요. 서연이를 보더니 말했어요. 서연아, 할머니 바쁘시니까 방해하지 마. 들어가서 숙제해. 저 할머니 그림 보고 있었어요. 나중에 봐. 어서 들어가. 서연이가 아쉬운 듯 할머니를 보며 나갔어요. 며느리가 할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뭘 버릴지.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못 정했어.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제가 골라드릴까요? 안 돼.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러세요? 이건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버릴 수 없어. 며느리가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어머니가 직접 정리하세요. 다음 주까지요. 며느리가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혼자 남았어요. 캔버스들 사이에 앉아 울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가족들이 식탁에 앉았지만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며느리는 할머니한테 말을 안 했어요. 아들 민수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엄마, 밥 맛있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가 억지로 웃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밤이 됐어요. 할머니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한 말들이 자꾸 생각났어요. 이런 그림들 요즘 시대에 맞지도 않아요. 다 비슷비슷하고 화가가 되실 것도 아니고
할머니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이에요. 일요일이었어요.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창고로 갔어요. 캔버스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걸 버릴지 고민하면서요.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하나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창고로 왔어요. 어머니, 정리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가 창고를 둘러봤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버리셨네요. 응, 아직 고민 중이야.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다음 주까지라고 했잖아요. 알아. 할게. 며느리가 돌아가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캔버스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이런 건 오래됐으니까 버려도 되겠네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안 돼.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캔버스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할머니가 따라 나갔어요. 유진아, 그거 어디 가져가는 거야? 며느리가 마당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쓰레기 더미 옆에 캔버스를 세워뒀어요.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유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며느리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안 버리시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버리면 돼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건 내가 남편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야. 며느리가 잠깐 멈칫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어요.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마당에 혼자 서 있었어요. 쓰레기 더미 옆에 세워진 캔버스를 봤어요. 남편과 함께 바다를 보며 그린 그림이었어요. 할머니는 그림을 안고 주저앉아 울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쓰레기 더미에서 그림을 주워와 창고에 다시 세워뒀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또 그림을 버릴까봐 불안했거든요. 수요일 아침이었어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했어요. 가족들이 식탁에 앉았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좀 일찍 퇴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아, 그리고 오늘 오후에 병원 가셔야 하지 않으세요? 정기검진. 할머니는 깜빡했었어요. 아, 맞다. 2시에 가야 해. 그럼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까요? 아니야. 버스 타고 갈게. 혼자 가시기 힘드실 텐데. 괜찮아. 혼자 다닐 수 있어. 며느리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가족들이 모두 나갔어요. 할머니는 집에 혼자 남았어요.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부엌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은 뒤 병원에 갈 준비를 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1시 반쯤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집에 돌아온 건 4시 반쯤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공기가 달랐어요. 무슨 냄새가 났어요. 탄 냄새였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냄새지?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갔어요. 하지만 부엌은 괜찮았어요. 할머니는 뒷문으로 나갔어요. 마당으로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 광경을 봤어요. 마당 한쪽에 재가 쌓여 있었어요. 검은 재요.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제 옆에 아직 타지 않은 캔버스 조각이 보였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재를 만졌어요. 손가락에 검은 가루가 묻었어요. 이게 뭐야?
할머니는 창고로 뛰어갔어요. 창고 문을 열었어요. 쌓여있던 캔버스들이 줄어들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캔버스를 세어봤어요. 원래 100여 점이 넘게 있었는데 이제 절반도 안 남았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안 돼. 안 돼. 할머니는 다시 마당으로 나갔어요. 쟤를 자세히 봤어요. 캔버스 나무 틀의 흔적이 보였어요. 물감이 타면서 남긴 얼룩도 보였어요. 할머니는 주저앉았어요. 내 그림, 내 그림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퇴근한 거예요.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가 거실에 가방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진아, 내가 내 그림을 태웠니? 며느리가 돌아봤어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네, 제가 치웠어요.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창고 정리 안 하시니까 제가 한 거예요. 그래도 태우다니. 그건 내 거잖아. 알아요. 근데 어차피 안 쓰는 거잖아요. 공간만 차지하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안 쓰는 게 아니야. 그건 내 인생이야. 내 추억이야. 며느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추억은 마음속에 있는 거지 그림으로 남겨둘 필요는 없잖아요.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유진아, 너는 며느리가 말을 끊었어요. 어머니, 저도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란 거 알아요. 근데 어머니가 안 하시니까 제가 한 거예요. 이제라도 정리됐으니 다행이에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마당으로 다시 나갔어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손으로 쟤를 쓰다듬었어요. 내 그림들, 미안해. 내가 지키지 못해서. 할머니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젊었을 때 그린 그림들, 남편과 여행 가서 그린 그림들, 아이들 키우면서 그린 그림들, 다 타버렸어요. 할머니의 평생이 제가 되어버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할머니는 여전히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거예요. 할머니? 서연이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그림이야. 엄마가 태워버렸어. 서연이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엄마가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가 쟤를 봤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 너무 슬프겠어요. 할머니는 서연이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할머니는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저녁 드세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배 안 고파? 그래도 드셔야죠. 혼자 먹어. 나는 안 나갈 거야. 며느리가 잠깐 망설이다가 돌아갔어요. 식탁에는 며느리, 아들 민수, 서연이가 앉아 있었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방에 계셔. 저녁 안 드신대. 왜요? 며느리가 침묵했어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우셨어요. 엄마가 할머니 그림을 태워서.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뭐, 그림을 태웠다고? 며느리가 변명했어요. 창고 정리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안 하시니까. 어쩔 수 없었어. 민수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남의 물건을 함부로 태워? 남의 물건이 아니야.
우리 집 창고에 있던 거잖아. 그래도 엄마 거잖아.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당신은 몰라.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데. 창고에 그림이 너무 많아서 짐도 못 넣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태워버릴 수가 있어.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난 더 이상 안 먹을래.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이가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밤이 깊었어요. 할머니는 창고로 나갔어요. 남아있는 그림들을 하나씩 봤어요. 절반 이상이 사라졌어요. 할머니가 가장 아끼던 그림들도 없어졌어요. 남편과 함께 그린 그림,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그린 그림, 남편 돌아가신 후 슬픔을 담아 그린 그림. 다 타버렸어요. 할머니는 남은 캔버스를 쓰다듬었어요. 너희들은 내가 지킬게.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며느리한테 당할 수 없다고요. 그때 창고 문이 조금 열렸어요. 서연이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안 주무세요? 할머니가 서연이를 봤어요. 서연아, 너도 안 자니? 서연이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걱정돼서요. 서연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너무 심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그림들을 봤어요. 할머니, 이 그림들 정말 예쁜데. 왜 엄마는 이걸 몰라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내 엄마는 이 그림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해. 쓸모없지 않아요. 정말 예뻐요. 서연이가 그림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할머니, 이 그림. 제가 사진 찍어도 돼요? 할머니가 놀랐어요. 왜? 그냥 너무 예뻐서요. 간직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찍어도 돼. 서연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엄마 핸드폰이었어요. 서연이가 그림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여러 장을 찍었어요. 할머니, 이 그림들 정말 멋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또 흘렀어요. 고마워, 서연아. 내가 할머니 그림을 좋아해줘서. 서연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전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날 밤 서연이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할머니 그림을 사람들한테 보여드려야겠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어요. 서연이는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할머니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어요. 밤새 울어서 얼굴이 부었죠. 그래도 아침 준비는 해야 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어요. 가족들이 하나둘 식탁에 앉았어요. 며느리가 할머니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얼굴이 왜 그러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어색하게 밥을 먹었어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가 서연이를 보며 작게 웃었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가족들이 모두 나갔어요. 할머니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창고로 갔어요. 할머니는 창고로 갔어요. 남은 그림들을 하나씩 봤어요. 절반밖에 안 남았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새 캔버스를 꺼냈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타버린 그림들을 다시 그리고 싶었어요. 붓을 들고 물감을 묻혔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그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붓을 내려놓았어요. 그냥 창고에 앉아 있었어요. 그 시각 학교에서요. 서연이는 쉬는 시간에 화장실로 갔어요.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서연이는 어젯밤 찍어둔 할머니 그림 사진들을 봤어요. 엄마 휴대폰에 저장돼 있었어요. 이 그림들을 사람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 서연이는 친구들한테서 들은 게 생각났어요.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본대요. 서연이는 학교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켰어요.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계정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그냥 할머니 이름으로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그림을 올렸어요. 할머니가 그린 바다 그림이었어요. 파도가 치는 모습이 정말 생생했어요. 서연이는 글을 썼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린 그림이에요. 할머니는 68살인데 평생 그림을 그리셨어요. 저는 할머니 그림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올리기 버튼을 눌렀어요. 서연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람들이 볼까?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할머니 그림을 간직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첫날이 지났어요. 서연이가 확인해 보니 좋아요가 3개였어요. 아무도 안 보나 봐. 서연이는 조금 실망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둘째 날 그림을 하나 더 올렸어요. 할머니가 그린 꽃 그림이었어요. 동백꽃이 활짝 핀 모습이었어요. 좋아요가 10개가 됐어요. 셋째 날 또 그림을 올렸어요. 할머니가 그린 풍경화였어요. 시골 마을이 그려져 있었어요. 좋아요가 25개가 됐어요. 그리고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할머니 그림 정말 따뜻하네요. 서연이는 신이 났어요. 누군가 할머니 그림을 좋아해 준다니. 넷째 날 좋아요가 50개를 넘었어요. 서연이는 매일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그림을 하나씩 올렸어요. 할머니가 그린 바다, 산, 하늘, 꽃, 나무. 하나하나 올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서연이가 확인해 보니 깜짝 놀랐어요. 좋아요가 500개가 넘었어요. 댓글도 수십 개가 달려 있었어요. 이 그림 진짜 예쁘네요. 68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다니 대단하세요. 할머니한테 응원 보냅니다. 서연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니. 2주가 지났어요. 좋아요가 수천 개씩 달렸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됐어요. 제 할머니도 생각나네요. 따뜻한 그림이에요. 이런 분이 진짜 예술가죠. 전시회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외국어로 쓰인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이는 번역기를 돌려서 읽었어요. 할머니의 예술이 아름답다는 내용, 정말 감동적이라는 내용들이었어요. 서연이는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외국 사람들도 보고 있다니. 3주가 지났어요. 서연이가 확인해 보니 숫자가 엄청났어요. 팔로워가 2만 명이 넘었어요. 그림마다 좋아요가 수천 개씩 달렸어요. 댓글은 수백 개씩이었어요. 서연이는 매일 댓글을 읽었어요. 할머니 작가님 존경합니다. 이 그림들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한국에 이런 분이 계셨다니. 할머니 그림 한 점 구매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서연이가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쪽지가 여러 개 와 있었어요. 한 쪽지를 열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미술 갤러리 큐레이터입니다. 혹시 연락 가능하실까요? 서연이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갤러리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른 쪽지도 확인했어요. 외국 갤러리에서도 쪽지가 왔어요. 번역기를 돌려보니 전시회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서연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너무 커져버렸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팔로워가 5만 명을 넘었어요.
그림마다 좋아요가 10,000개 가까이 달렸어요. 댓글도 1,000개가 넘는 그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쪽지는 매일 수십 개씩 왔어요. 미술 갤러리, 언론사, 외국 큐레이터 모두 할머니 그림에 관심을 보였어요. 서연이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엄마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알면 화를 낼 게 뻔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그림을 또 없앨지도 몰라요. 서연이는 혼자 고민했어요. 집에서는 평소와 같았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창고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할머니를 무시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할머니한테 말을 거의 안 했어요. 할머니는 그냥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서연이는 식탁에 앉아서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 할머니 그림이 지금 엄청 유명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며느리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시니어 작가들의 그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무심코 봤어요. 나이 든 분들이 그린 그림이 인터넷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화면에 한 할머니의 그림이 나왔어요. 며느리는 별 관심 없이 채널을 돌렸어요. 서연이는 거실 구석에서 그 장면을 봤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가 알면 안 되는데. 서연이는 더욱 조심하기로 했어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서연이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봤어요. 또 쪽지가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국립미술관 관계자입니다. 할머니 작가님의 작품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시 전시회를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식으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서연이는 눈이 커졌어요. 국립미술관이요. 서연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전시회. 할머니 그림으로 전시회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연이는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할머니한테 말씀드려야겠어.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알아야 했어요. 할머니 그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는지요.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서연이는 용기를 냈어요.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는 창고에 계셨어요. 캔버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돌아봤어요. 왜 그래, 서연아? 서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할머니가 붓을 내려놓고 서연이를 봤어요. 무슨 일이야? 서연이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할머니한테 보여드렸어요. 할머니, 이거 봐주세요. 할머니가 화면을 봤어요. 할머니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숫자들이 보였어요. 좋아요 10,000개, 댓글 1,000개. 할머니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니? 서연이가 설명했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그림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인터넷에?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서연이가 댓글들을 보여드렸어요. 할머니는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할머니 그림 정말 예뻐요. 68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다니 존경스러워요. 이분이 진짜 예술가입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사람들이 내 그림을 좋아한다고? 네, 할머니. 지금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할머니 그림을 보고 있어요.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5만 명이요? 서연이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미술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전시회를 하고 싶대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쪽지를 읽었어요. 서울국립미술관.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서연아, 이게 정말이니? 네, 할머니. 정말이에요. 할머니는 서연이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고마워, 서연아.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자기 그림이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준다니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미술관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전시회 하고 싶대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정말 전시회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할머니. 사람들이 할머니 그림을 정말 보고 싶어 해요. 할머니는 서연이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데 내 엄마가 알면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요. 전시회 끝나고 알려드려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겠니? 네. 할머니 그림이 유명해지면 엄마도 인정할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할머니는 창고에 쌓인 그림들을 봤어요. 반밖에 안 남은 그림들이었지만 이제 희망이 보였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었어요. 할머니와 서연이는 비밀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 서울국립미술관에 가기로 했어요. 서연이는 학교를 조퇴하기로 했어요. 선생님, 병원 가야 해서요. 담임 선생님이 조퇴서를 써줬어요. 할머니는 며느리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 친구 만나러 간다. 며느리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할머니와 서연이는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서연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떨려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많이 떨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봤어요. 정말 꿈 같았어요. 며느리한테 쓸모없다고 들었던 그림들이 이제 미술관에 전시된다니. 1시간쯤 지나 서울에 도착했어요. 국립미술관은 큰 건물이었어요. 할머니와 서연이는 입구로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어요. 저희 김 큐레이터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어요. 네, 박영숙 작가님이 오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큐레이터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할머니와 서연이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에 도착하니 한 여자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옷차림의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박영숙 작가님이시죠? 저는 김지연 큐레이터입니다. 할머니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작가님 그림을 인터넷에서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큐레이터가 서연이를 봤어요. 이 친구가 그 유명한 손녀분이시군요. 서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할머니 그림을 세상에 알리다니. 큐레이터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큰 테이블이 있었고 벽에는 여러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큐레이터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작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요즘 작가님 그림이 정말 화제예요. 인터넷에서 엄청난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들었어요. 큐레이터가 계속 말했어요. 특히 68세라는 나이에 이렇게 감성적이고 따뜻한 그림을 그리신다는 게 많은 분들한테 감동을 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미술관에서 작가님 개인전을 열고 싶어요. 정식으로요.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제 그림으로 전시회를요? 네, 물론이에요. 이미 많은 분들이 작가님 그림을 보고 싶어 하세요. 큐레이터가 서류를 꺼냈어요. 전시 기간은 한 달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작품은 몇 점 정도 준비 가능하세요? 할머니가 서연이를 봤어요. 서연이가 대답했어요. 지금 50점 정도 있어요. 큐레이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해요. 그 중에서 30점 정도 선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큐레이터가 달력을 펼쳤어요. 전시 오픈은 한 달 후로 잡을까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니까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비용은? 큐레이터가 웃었어요. 걱정 마세요. 미술관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요. 작품 운송, 액자, 설치, 홍보 모두요. 정말요? 네. 그리고 작품이 판매되면 작가님께 판매 금액의 70%가 돌아가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어요. 판매요? 네. 많은 분들이 작가님 그림을 구매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서연이가 신이 나서 물었어요. 그럼 할머니 그림이 팔릴 수도 있어요? 팔릴 수도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팔릴 거예요. 큐레이터가 계산기를 꺼내 보여줬어요. 요즘 신인 작가 그림이 보통 한 점에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해요. 작가님은 이미 인터넷에서 유명하시니까 더 높을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숨이 막혔어요. 한 점에 100만 원이요? 며느리가 쓸모없다고 태워버린 그 그림들이요? 큐레이터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계약서예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서명해 주세요. 할머니는 서류를 받았어요. 하지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어요. 서연이가 옆에서 읽어줬어요. 전시기간, 작품 수량, 판매 수익 배분. 다 괜찮은 조건이었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큐레이터가 활짝 웃었어요. 축하드려요, 작가님.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미술관 전시 작가님이세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큐레이터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 작품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저희가 차량을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가지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인터뷰도 몇 개 있을 거예요. 괜찮으시죠? 할머니가 놀랐어요. 언론이요? 네. 이미 여러 신문사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68세 할머니 화가라는 게 화제거든요.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TV에도 나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좋은 이야기니까 방송국에서도 관심 있어 할 거예요. 할머니와 서연이는 눈을 마주봤어요. 며느리가 알게 될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상관없었어요. 전시회가 열리면 어차피 알게 될 테니까요. 미술관을 나온 할머니와 서연이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서연아, 이게 꿈 같아. 꿈이 아니에요, 할머니. 진짜예요. 내 덕분이야. 내가 내 그림을 올려주지 않았으면. 서연이가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 그림이 예뻐서 그래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무렵에 도착했어요. 집에 들어가니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응, 친구 만났어. 서연이는 왜 같이 있어? 학교 일찍 끝나서 할머니 만났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친구 만났어. 어떤 친구세요?
옛날 친구야.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서연이는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도 서연이를 보며 작게 웃었어요. 둘만의 비밀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창고에서 전시할 그림들을 골랐어요. 30점을 선택해야 했어요. 남은 그림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들이요. 바다 그림, 산 그림, 꽃 그림, 하늘 그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랐어요. 서연이는 학교 끝나고 매일 할머니를 도왔어요. 그림을 닦고 먼지를 털고 조심스럽게 포장했어요. 할머니, 이 그림 정말 예뻐요. 그치? 이건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야. 이건요? 이건 내 아빠 어렸을 때 그린 거야. 서연이는 할머니 그림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미술관에서 차량이 왔어요. 며느리가 일하러 간 사이예요. 할머니와 서연이는 그림들을 차에 실었어요. 30점의 그림이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실렸어요. 작가님, 조심히 모시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가 떠났어요. 할머니는 빈 창고를 봤어요. 그림들이 떠나가니 허전했어요. 하지만 기뻤어요. 드디어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서연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2주 남았어요. 응. 2주 후면 전시회가 열리는구나. 떨려요? 많이 떨려. 그런데 설레기도 해. 며느리는 아직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매일 퇴근하고 집에 와서 TV 보고 휴대폰 보고 잠들었어요. 할머니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며느리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유진아, 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 왜? 미술관 전시회 입장권 2장 받았거든. 요즘 인터넷에서 엄청 화제래. 시니어 작가라는데 그림이 진짜 예쁘대. 너희 서연이도 그림 좋아하잖아. 같이 갈래? 며느리가 생각했어요. 미술관이라. 별로 관심은 없었지만 친구가 주는 거니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 갈게. 좋아. 그럼 토요일 2시에 미술관 앞에서 만나자. 알았어. 전화를 끊고 며느리는 서연이를 불렀어요. 서연아, 토요일에 미술관 갈래? 서연이는 깜짝 놀랐어요. 미술관이요? 응. 엄마 친구가 표 줬어. 시니어 작가 전시회래. 내가 그림 좋아하니까 데려가려고. 서연이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엄마가 할머니 전시회에 가겠다고? 서연이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네. 갈게요.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TV를 봤어요. 서연이는 할머니 방으로 뛰어갔어요. 할머니가 놀라서 돌아봤어요. 왜 그래, 서연아? 엄마가 전시회에 간대요. 토요일에.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엄마 친구가 표를 줬대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간대요. 할머니와 서연이는 서로를 봤어요. 드디어 그날이 오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진실을 알게 될 날이요. 토요일이 됐어요. 전시회 오픈 날이었어요. 할머니는 아침부터 긴장했어요. 오늘 며느리가 미술관에 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저랑 서연이 미술관 가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다녀와. 어머니는 오늘 뭐 하세요? 할머니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나도 나갈 일이 있어. 어디 가세요? 그냥 볼일 좀.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침을 먹고 며느리와 서연이는 준비를 했어요.
며느리는 깔끔한 옷을 입었어요. 서연이도 예쁜 옷을 입었어요. 자, 그럼 다녀올게요. 두 사람이 집을 나섰어요. 할머니는 한참 후에 집을 나섰어요. 할머니도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셨을 때 사준 옷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떨렸어요. 오늘 유진이가 알게 되겠구나. 할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집을 나섰어요. 며느리와 서연이는 지하철을 타고 미술관으로 향했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근데 무슨 전시회래?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시니어 작가 전시회래요. 시니어? 나이 드신 분? 네. 뭐, 그것도 볼만하겠지. 며느리는 별 기대 없이 휴대폰만 봤어요. 서연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엄마가 곧 알게 될 텐데. 미술관에 도착했어요. 입구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박영숙 작가 초대전 -68세. 다시 피어난 꿈. 며느리는 현수막을 대충 봤어요. 이름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사람 많네. 인기 있나 봐. 며느리 친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진아, 여기. 언니 왔어요. 서연이도 왔구나.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가 입장권을 건넸어요. 자, 이거. 요즘 이 전시회가 정말 화제래. 인터넷에서 엄청 유명한 할머니 작가래. 며느리가 입장권을 받았어요. 그래. 어떤 그림인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사람들 반응이 엄청 좋대. 세 사람은 미술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젊은 사람들, 중년 부부들, 가족들. 모두 전시회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며느리가 놀랐어요. 와, 진짜 사람 많네. 그러게. 표 구하기도 힘들었어. 전시장 입구로 향했어요. 입구에는 작가 소개 패널이 있었어요. 큰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작가 박영숙 68세. 그 아래에 작가 사진이 있었어요. 며느리는 사진을 대충 보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멈춰 섰어요. 잠깐. 며느리가 다시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야? 사진 속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며느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봤어요. 분명히 시어머니였어요. 이게 무슨... 서연이가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며느리가 서연이를 봤어요. 서연아, 이거... 서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리 친구가 물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전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첫 번째 그림이 보였어요. 바다 그림이었어요. 며느리는 그 그림을 알았어요. 집 거실에 걸려있던 그림이었어요. 자기가 치우라고 했던 그림이요. 이게... 두 번째 그림을 봤어요. 꽃 그림이었어요. 이것도 집에 있던 그림이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그림이 시어머니가 그린 거였어요. 며느리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가격표가 붙어 있었어요. 작품 1번 -300만 원 판매 완료. 작품 2번 -250만 원 판매 완료. 작품 3번 -400만 원 판매 완료. 거의 모든 그림에 판매 완료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숨이 막혔어요. 300만 원? 400만 원? 자기가 쓸모없다고 했던 그림들이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계속 걸었어요. 사람들이 그림 앞에 모여 있었어요. 이 그림 정말 따뜻하다. 할머니가 이걸 그리셨다니 대단해. 나도 하나 사고 싶은데 다 팔렸네. 며느리는 그 말들을 들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전시장 끝까지 갔어요. 마지막 벽에 큰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동백꽃 그림이었어요. 가격표를 봤어요. 작품 30번 마이너스 500만 원 판매 완료. 며느리는 그 그림을 기억했어요. 창고에서 봤던 그림이었어요. 자기가 언제 치우시려나 했던 그림이요. 며느리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때였어요. 전시장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가님, 인터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며느리가 그쪽을 봤어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사람들 사이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봤어요.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깔끔한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어요. 작가님, 68세에 첫 전시회를 여시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평생 그림을 그렸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림을 언제부터 그리셨나요? 어렸을 때부터요. 결혼하고 애들 키우면서도 계속 그렸어요. 가족들도 응원해 주셨나요? 할머니가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남편은 응원해 줬어요.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제 그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계속 그리신 이유가 뭔가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행복했거든요. 그게 이유의 전부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기자가 또 물었어요. 작가님, 그림을 계속 그리실 건가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이 그릴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며느리는 뒤로 물러섰어요. 서연이가 엄마 옆에 서 있었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연아, 내가 알고 있었니?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할머니 그림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 친구가 다가왔어요. 유진아, 이 작가님이 내 시어머니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대박. 이 전시회 요즘 진짜 화제인데. 너 몰랐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친구가 부러운 듯 말했어요. 와, 부럽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유명한 작가시라니. 그림도 다 팔렸잖아. 돈 엄청 버셨겠다. 며느리는 그제야 계산을 했어요. 그림 30점이 평균 300만 원씩이면 거의 억대였어요. 며느리는 창고에서 그림을 태웠던 게 생각났어요. 50점 넘게 태웠어요. 그게 만약 다 팔렸다면 며느리는 어지러웠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할머니가 전시장을 걸어 나왔어요. 서연이가 달려가서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었어요. 할머니가 서연이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서연아. 다 내 덕분이야. 며느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어요. 할머니가 며느리 쪽으로 걸어왔어요. 둘이 마주 섰어요. 할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유진아, 왔구나. 며느리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 저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내 그림을 쓸모없다고 했지. 태워버리기도 했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도 괜찮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 그림을 좋아해 주니까. 며느리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보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안 받을 거야. 난 이제 내 인생을 살 거거든.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집을 나갈 거야. 내 작업실을 구할 거고 거기서 그림을 그릴 거야. 며느리가 놀랐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너한테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내 그림이 쓸모없다는 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할머니가 돌아서려는데 며느리가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할머니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유진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 나이가 많다고 늙었다고 해서 쓸모없는 게 아니야.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할머니는 며느리 손을 놓았어요. 이제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내 눈치 보지 않고. 할머니는 서연이 손을 잡고 전시장을 나갔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며느리 친구가 다가와서 등을 토닥였어요. 유진아, 괜찮아?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한 일들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그림을 무시했던 것, 친구들 앞에서 비웃었던 것, 그림을 태워버렸던 것.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울었어요. 미술관에서 돌아온 날 저녁이었어요. 집 안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다녀왔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왜 이래? 며느리가 남편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여보, 왜? 무슨 일 있어?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어머니 전시회 갔었어. 민수가 놀랐어요. 엄마 전시회? 무슨 전시회? 어머니가 화가셨어. 국립미술관에서 전시회 하셨어. 민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뭐? 엄마가? 응. 그림이 다 팔렸어. 한 점에 몇백만 원씩.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내가 그 그림들을 태웠어. 몇십 점을. 민수가 놀라서 며느리를 봤어요. 당신, 그게 정말이야?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나도 몰랐어. 그 그림들이 그렇게 가치 있는 줄.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한테 사과해야지. 했어. 근데 어머니가 집 나가신대. 뭐?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부동산 전단지를 들고 계셨어요. 엄마. 민수가 할머니한테 다가갔어요. 엄마, 정말 전시회 하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오늘 오픈했어.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한테 말하면 내 아내한테 들어갈 거잖아. 또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어. 민수가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부동산 전단지를 식탁에 놓았어요. 나는 이번 주 안에 나갈 거야.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안 돼요. 할머니가 며느리를 봤어요. 왜 안 돼? 너는 내가 집에 있는 게 싫었잖아. 그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유진아,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같이 살 수는 없어. 왜요? 너한테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거든.
내 그림이 쓸모없다는 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며느리가 울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 다시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 나는 이미 결심했어.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민수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할머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며느리와 민수만 남았어요. 며느리가 주저앉아 울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작은 아틀리에를 구했어요. 미술관 근처에 있는 원룸이었어요. 햇빛이 잘 들어오고 그림 그리기 딱 좋았어요. 짐을 싸는 날이었어요. 할머니는 옷가지와 그림 도구들을 챙겼어요. 서연이가 할머니 방에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돌아봤어요. 서연아, 정말 가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할머니 이제 혼자 살려고.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싫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할머니가 서연이를 안았어요. 서연아, 할머니 멀리 안 가. 버스로 1시간이면 와. 그리고 서연이가 자주 놀러 오면 되지. 서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 자주 놀러 갈게요. 주말마다 갈게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그래. 할머니도 그게 좋아. 서연이가 조금 진지하게 물었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그림 작가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요. 할머니가 놀랐어요. 정말? 네. 저도 할머니처럼 예쁜 그림 그리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주말에 오면 같이 그림 그리자. 정말요? 그럼 약속할게. 서연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짐을 다 쌌어요. 현관으로 나가는데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할머니가 멈췄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시회 일도, SNS 관리도. 할머니가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그림 판매 수익도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서연이도 제 딸이니까 저도 좀. 할머니가 말을 끊었어요. 유진아. 네. 그만해. 며느리가 당황했어요. 왜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는 내가 돈을 버니까 이제 관심을 갖는 거지. 내가 가난한 할머니였을 때는 쓸모없다고 했잖아. 며느리가 할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서연이한테는 고마워. 서연이가 내 그림을 세상에 알려줬으니까. 하지만 너는 아니야. 어머니, 너는 내 그림을 태웠어. 그 그림들 하나하나가 내 추억이었는데.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유진아,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나이가 많다고 돈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야. 할머니는 집을 나섰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아틀리에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림을 그렸어요. 햇빛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서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자유로웠어요. 두 번째 전시회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해외였어요. 작가님, 뉴욕에서 전시회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방송 인터뷰 요청도 많이 왔어요. 68세에 시작한 제2의 인생 특집 방송이었어요. 할머니는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8세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시니어들이 할머니를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나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토요일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우리 서연이 왔구나. 서연이가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할머니, 오늘 그림 그리기로 했잖아요. 그럼 같이 그리자. 할머니와 서연이는 캔버스 앞에 나란히 앉았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서연아, 그림은 마음으로 그리는 거야. 내가 느낀 걸 그대로 표현하면 돼. 네, 할머니. 두 사람은 조용히 그림을 그렸어요. 할머니는 꽃을 그렸어요. 서연이는 할머니를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는 할머니의 모습이요. 한참 후 서연이가 그림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다 그렸어요. 할머니가 그림을 봤어요. 서연이가 그린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연아, 정말 예쁘게 그렸구나.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멋진 작가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가 서연이를 안았어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할머니가 옆에서 도와줄게. 창밖으로 햇빛이 비쳤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나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야.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붓을 들었어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요. 이렇게 박영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그림을 태워지기까지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작가가 되었어요. 사람을 나이로,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재능이 있고 꿈이 있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박영숙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무시하지 말고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8세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